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 및 연설과 관련된 문장 그리고 대화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송년회라든가 신년회 또 회장님이나 사장님의 연설 이런 곳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보통 연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잘 이해해 주면 여러분들이 연설을 들을 때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투안입니다. 보통 행사에는 사회자가 있죠. 사회자가 제일 먼저 인사할 때 내외 귀빈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항상 합니다. 이 말은요, 회사 내 혹은 회사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귀빈이라고, 귀한 손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외 귀빈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겠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투안입니다. 다음은 먼저 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사님, 회장님 혹은 사장님 이런 높으신 분들이 인사를 하고 또 연설을 하시게 되죠. 그럴 때 소개할 때 먼저 누구누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사님께서 나오실 때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인사하러 나오면 보통 박수를 치죠. 그 사람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럴 때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사님께서 나오실 때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항상 이런 연설문에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연설문에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바쁘실 텐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노고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모임을 빌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아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이 있었죠. 또 여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더욱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하죠. 또 이번 모임을 빌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번 모임을 빌려 혹은 이 자리를 빌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항상 연설문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꼭 나오는데요. 이 말은 평소에는 하지 못했는데 지금 내가 이 곳에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을 빌려 혹은 이 자리를 빌려 쉽게 얘기하면 이번 기회에 이런 뜻입니다. 항상 연설문에서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 모임을 빌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임원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희 임원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계속해서 지지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항상 쓰는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아무쪼록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빌며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통 인사를 이제 끝낼 때, 그럴 때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인사를 마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연설문에서는 항상 조금 더 겸손한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앞에 아무쪼록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빌며 했는데요. 만사형통이라는 건 모든 일이 아주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앞으로 항상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조금 이런 어려운 표현, 만사형통하기를 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연설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아무쪼록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빌며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 연설문과 관련된 표현 공부해 봤습니다. 연설문에서 항상 쓰이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표현 제대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송년회 연설과 관련된 대화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투한 씨가 인사를 하고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전자 대표님께서 송년회에서의 어떤 인사말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보통 송년회에서는 어떤 표현들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투한 씨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대한전자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투한입니다. 지금부터 대한전자 송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님의 송년사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대한전자의 송년회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는 송년회.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자 임직원 여러분, 대한전자에서 일하는 임원과 직원들만 왔죠. 그래서 대한전자 임직원 여러분이라고 여기 오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처음에 송년사, 송년회에서의 인사를 할 분이 누구인가 소개를 하죠. 그리고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 나옵니다. 대한전자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투한입니다. 지금부터 대한전자 송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님의 송년사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좀 긴 그러한 내용인데요. 대한전자 대표님이 인사를 합니다. 송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년회에서 어떠한 인사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대한전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자기 자신과 동료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대한전자 임직원,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들에게 올해가 끝나갑니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모두 나 자신과 또 주위의 동료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우리가 개발한 신제품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 매출이 전년 대비 20%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배한전자 설립 이후 최고 수준의 성장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회사 신제품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래서 회사 매출도 2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쁩니다. 이렇게 올 한 해에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신제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제품을 위해 제작한 광고가 올해의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즉, 우리 배한전자는 이번 신제품 개발을 통해 매출 증대와 인지도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것입니다. 자, 신제품을 출시했고 반응이 좋았는데, 또한 그 신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한 광고가 올해의 광고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광고 중에 가장 좋았던 광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배한전자가 매출도 올랐고 매출 증대도 했고 인지도 상승이라는 건 사람들이 우리 회사,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런 인지도가 아주 높아졌다. 예전에는 우리 회사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인지도 상승이라고 하고, 그래서 매출 증대, 인지도 상승 두 가지를 달성했죠. 이럴 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달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땀 흘려온 임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동료들과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한 해를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이 송년회에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즐기세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으면서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배한전자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끊임없이 발전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날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송년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고 기쁘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세요 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설문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연설문은 보통 특히 이건 인사말, 송년회 인사말이기 때문에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회사의 한 해의 실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배한전자 대표님의 연설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배한전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자기 자신과 동료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우리가 개발한 신제품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 매출이 전년 대비 20%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배한전자 설립 이후 최고 수준의 성장입니다. 또한 신제품을 위해 제작한 광고가 올해의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즉, 우리 배한전자는 이번 신제품 개발을 통해 매출 증대와 인지도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땀 흘려온
임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동료들과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한 해를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으면서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전자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끊임없이 발전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날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연설문을 공부해 봤는데요. 연설문에서는 연설문에서만 쓰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연설문을 들을 자리에 가셔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세요.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강의 때 만나요.